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중동 진출에도 교두보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다방면의 복지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제2의 중동 붐을 이끌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 시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이번 중동 순방의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에 앞서서 잠시 말씀을 나눠봤는데 어제 저녁에 도착하셨다고 들었는데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중동 순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네. 먼저 가장 큰 의미는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중동과 협력을 하는 것이 건설, 에너지 분야 이런 전통적인 분야였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색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IT나 또는 보건의료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협력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전과는 상당히 큰 변화이고 또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건의료 분야 자체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성과를 저희가 뭐 스스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 간에 이번에 이제 쿠웨이트와 MOU를 맺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또 유럽, 죄송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네. 그리고 쿠웨이트, 카타르 이 4개국에 대해서 전부 이제 보건의료 MOU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이 협력이 강화됐다는 것이 첫 번째겠고요. 또 이번에 순방 기간 중에 많은 민간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계약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시화되었던 점도 저희가 큰 의미로 삼고 있습니다. 네, 또 중동 국가들과 논의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민간 부분에서의 계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우디에서는 저희 그 많은 제약기업들이 네 개 제약기업들이 그 사우디의 그 특화 제약 단지를 설립하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우디의 IBV사하고는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이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성암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세워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도 저번에 제가 오기 바로 전날 네. 개원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강남 성모병원이 네. 아부다비에 건강검진센터를 처음으로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형 병원이 진출하는 경우는 얼마 전에 개원한 그 칼리파 병원 서울대병원에서 나오는 것 이후에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건강검진센터가 개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두바이에 두 번째 건강검진센터를 세우는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아부다비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또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저희가 프리포스트 케어 센터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또 세우는 이러한 계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많은 것들이 이제 계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의 굵직한 성과들을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중동이라고 하면 사실 좀 생소한 게 사실인데 중동이라는 시장이 갖는 우리 보건의료계에서 갖는 그 중동 시장의 의미가 뭔지도 궁금하고 네. 중동에서는 우리 보건의료계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이번에 방문을 하고 오늘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가장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그 기존의 70년대나 80년대 저희들 건설 근로자분들이 나가서 상당한 신뢰를 쌓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죄송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굳은 신념을 갖고 계셔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거에 쌓았던 신뢰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중동 지역이 우리 보건의료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제 협력 파트너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중동 지역은 뭐 석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력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보건 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선진국으로 환자를 직접 보내거나 최근에는 한국으로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내에서의 어떤 보건 의료 확충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어떤 뛰어난 우리 인력의 네. 보건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또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나라 양국 간에 상당한 협력의 기회가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매우 크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 중동의 보건의료 시장이 한 60조 정도로 제가 이제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규모라고 생각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중동 이외의 다른 지역도 우리 의료 분야가 진출해 있다고 하는데 살짝 짚어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그 추진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중동에서도 제가 아까 이제 4개국을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오만이라든가 여러 나라들하고도 이제 계속 보건의료 협력이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타르에서도 며칠 전에 이제 거기에 고위급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병원들을 살펴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환자를 정부가 송출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이제 한국을 포함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 또 오만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이 이제 인력 연수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단 이제 중동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뭐 여러 이제 지역에 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남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네. 중남미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직접 병원이 나간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지약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쪽에 수출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한 1억 불 이상의 지약 수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에콰도르나 페루하고도 이런 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또 하나의 축인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이 또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그렇죠. 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까지 이제 각 성별 MOU를 다 맺고 보건의료 협력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미 뭐 많은 병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또 하나 지금 활발하게 보건의료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러시아나 그 카자흐스탄 이러한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건강검진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런 협력이나 이런 병원 수출 같은 것들을 케이스가 계속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와 뭐 전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협력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보건의료 사업의 세계화 전망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도 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크고 또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단순한 자신감은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실 최고의 인력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누구나 또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하고 약대를 가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훌륭한 우수한 이제 보건의료의 그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하나의 축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ICT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준이 이 IT와 또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제 융합이 되면은 네. 저는 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큰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보건의료 시장이라는 것이 뭐 시장이라는 말이 좀 네. 어울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국내 보건의료 지금 산업의 부분이 뭐 100조 원이 안 됩니다만은 세계 전체로는 8천조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8천조 원이라 그러면은 세계 그 IT하고 자동차 산업을 다 합쳐도 8천조 원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보건의료 산업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 아시겠지만 고령화에 따라서
또 이제 뭐 경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보건의료 산업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화를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정부는 이제 이러한 민간의 협력들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이나 또 병원들이 진출하고 또 외국의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길을 닦아드리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업들이나 제약 그 병원들이 진출하시는 데 있어서의 애로가 없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필요한 지원들, 금융 지원이라든가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겠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보건의료 부분은 상당히 규제가 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시장을 개방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제 자동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병원에 대해서 면허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적인 조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기업들이 할 수는 없고요. 정부가 정부 간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또 MOU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풀어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드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이 정부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의료 사업 지원법을 또 이제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놨습니다만은 네. 현재 오랫동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의료 사업 지원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을 위해서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 좀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중동에서의 성과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에 이제 CCTV 설치를 어린이집에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들끓었었는데 2월 국회에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이 부분이 부결이 됐는데 정치권에 대해서 사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시는 국민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건복지부가 방향을 가지고 가실지가 궁금한데요. 예, 뭐 저희로서도 이거 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영유아법에는 이제 CCTV 의무화를 하는 그 네. 조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드리고자 하는 대체교사나 또는 보조교사 등을 이제 확충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최대한 이제 저희들로서는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CCTV 설치 의무에 대해서도 뭐 조금 걱정하시는 분도 물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그 정말 제대로 자기의 의사를 말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의 어떤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드시 좀 법이 통과돼서 네. 뭐 그런 것이 부모님들이 좀 불안감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번 4월에 또 이제 새로 국회가 열리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담뱃값의 흡연 경고 그림, 정확히는 사진이죠. 네. 이게 결국에 무산이 됐는데 일부 의원은 또 행복권의 추구 침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무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의 권리 말씀도 하시지만은 네. 이 담배를 피는 그 본인이나 또는 그 주변 분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건강에 해를 입힌다는 것은 이미 다 입증이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그 담배 해악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경고 그림을 도입을 하면은 흡연율이 감소되고 특히 또 청소년들이 처음 이제 담배를 무심코 피려고 하더라도 경고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거부 반응을 갖지 네. 않겠습니까? 예. 그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세계 77개국에서
경고 그림을 다 이제 담고 있거든요. 네. 이러기 때문에 뭐 이것을 담아야 되느냐 말아야 마느냐 하는 거의 논리는 이미 지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고 그림은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네.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한 점들을 저희들이 좀 더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4월 달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민감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드리게 되는데 이 건강보험료 개편안 백지화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지금 당정협의회를 꾸려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좀 이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이제 소동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건강보험료를 이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심해서 간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 뭐 마치 백지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약간의 좀 오해가 있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도 대부분 그랬습니다만 저희 정부에서도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이 자영자분들이나 지역가입자분들 경우에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반면에 상당히 부유하시면서도 무임승차를 하고 계시는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 형평성 있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도를 개편하다 보면 어느 계층에서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느 쪽에 보험료를 덜어드리는 만큼 그렇게 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충분한 어떤 이제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그런 검토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저희들이 뭐 천천히 늦춰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과 함께 손잡고서는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4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서 불만의 네, 목소리를 내시는 많은 것 분들도 같은데 계신데 향후 이 어떤 논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도 개편에 대해서. 예.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매년 사실은 2000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4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예. 최근에 이제 뭐 연말정산이나 뭐 세금 문제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연말정산에 이 건강보험료 정산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료는 그 전해에 소득에 맞춰가지고 이제 쭉 걷다고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그 전에서 이제 소득이 올라간 만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고 또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신 분한테는 되돌려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1년치가 갑자기 이제 한꺼번에 정산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4월 달에는 부담이 상당히 되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강보험료 정산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크면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10개월까지 이제 나눠서라도 이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그 4월 달 매년 예. 4월 달이 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나 이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이해도 갑니다만은 네. 이것이 뭐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그 취지를 좀 꼭 좀 이해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좀 갑자기 일시적인 부담이 커지게 네. 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연중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원격 의료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얼마 전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려서 기억이 나는데 원격 의료 확대 계획이 발표됐고 군부대와 원양어선으로도 확대하겠다라는 예. 부분의 발표 내용을 들었는데 사실 아직 의료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여론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하시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러한 우려를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그 방안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원격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충분치 않을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원격 의료는 가장 이제 핵심은 저희가 IT 발전된 IT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다 환자분들이나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이 좀 더 쉽게 의사를 만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자. 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이분들이 뭐 매일 병원에 올 수도 없다면은 집에서 계시면서도 쉽게 의사와 컨설팅을 하고 진료를 받을 수도 그 상담이나 진료를 받을 수도 있게 해드리자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래서 1차 어떠한 그 지역의 동네에 있는 이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렇게 관리를 하자. 또는 아니면 이제 벽오지 같은 데 있는 분들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오시기 힘들 때 또 도움을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그 수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양어선이 6개월 이상 뭐 1, 2년씩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같이 타지 못하는 예.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육지에 있는 병원하고 연결을 해드리고 있으면 원격 의료를 할 수 있으면 상시 건강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군부대에서도 GOP나 전방에 계신 그런 이제 장병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교도소도 사실 그렇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사실 의사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연결시켜 드리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 요양시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 저희들이 뭐 지역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그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네. 그것이 첫 번째가 이런 것들이 혹시 위험하지 않겠는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렇죠. 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이제 예. 병원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보 보안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그 의사분들하고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입법 과정에 반영시키겠다 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중동 순방의 성과 등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